최근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여러 지원과 보상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침몰 사건의 경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원인 진단이나 피해자 보상, 관계자 처벌 등에서 갈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종 재난 이후 정부는 위로와 지지 속에서 피해자를 지원하고 구조개혁을 이뤄내야 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책무의 수행은 복잡하고 쉽지 않죠. 2001년 9.11 테러 발생 당시 미국은 5천여 명이 넘는 피해자 보상과 지원을 추진하는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오늘은 9.11 테러 희생자 보상기금의 배분 과정을 다룬 영화 워스를 통해서 기술 위험과 관련된 재난 이후 보상 과정에서 인간 생명의 가치에 대한 측정, 그리고 그 가치 측정을 위한 정부의 재량은 어디까지 가능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합니다. (2001년) 전례 없는 참사였던 9.11 테러가 발생하자 미국은 군사적 대응과 함께 피해자 지원을 위한 방책으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 차원의 보상기금을 마련합니다. 의회는 항공운선안전 및 시스템 안정화법을 만들어 도산 직전의 항공업계를 지원하고 9.11 희생자 유가족들의 보상금 지급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책정합니다. 유가족들에게 보상금 신청을 받고 보상 여부와 보상 금액을 책정할 특별위원회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그 특별위원장으로 변호사 케네스 파인버그를 임명합니다. 그의 임무는 보다 많은 유가족들이 기금을 신청하도록 하고 그들에게 얼마의 보상금을 지불할 것인지, 지급 대상자의 자격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영화는 파인버그가 유가족들의 합의를 얻어가는 과정에서 겪는 내적 갈등과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우리에게 국가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의 생각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영화는 아들 시신마저 찾지 못한 어머니가 자신의 아픔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하겠냐 되묻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살펴보려는 첫 번째 이슈는 유가족에게 지원될 보상금액 책정의 문제입니다. 영화 속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당시 특별위원회에서 정한 보상금 산출 방식은 세 가지였습니다. 희생자의 비경제적 가치, 피부양자 가치, 그리고 경제적 가치를 합산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었죠. 비경제적 가치는 모든 희생자에게 25만 달러를 지불하고, 피부양자 가치는 희생자에 딸린 피부양자 1인당 10만 달러를 추가로 보상합니다. 마지막 경제적 가치는 희생자의 소득에 기반해 측정하는데, 그러다 보니 희생자들의 생전 직업, 나이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게 되고 바로 이 기준이 논란과 갈등에 놓이게 됩니다. 실제로 지급된 보상금의 최저액과 최고액의 차이는 약 3억 원에서 최고 약 84억 원까지 30배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 지점에서 희생자의 유가족들은 질문합니다. 같은 사고로 죽음을 맞이한 똑같이 소중한 생명들이 왜 다른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소방관이었던 아들의 목숨이 주식을 거래하는 금융인보다 더 못한 것이냐고 말이죠. 이들에게 파인버그의 보상금 산출 공식은 생명 가격을 흥정하려는 비정하고 냉정한 국가행정으로 느껴질 뿐이었죠. 형사처벌에서 살인죄는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기초생활수급자이든 누가 죽었느냐에 상관없이 동일한 살인으로 취급하고 동일한 형량이 부여됩니다. 생명에게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민사소송의 손해배상금은 개인의 경제적 기대소득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지급됩니다. 과연 어떤 원리가 9.11 테러와 같은 사회적 참사를 겪은 이들에게 보상하기 합당한 기준일까요? 파인버그는 사망이나 부상 피해의 보상액을 책정하고 중재하는 데 명성이 탁월한 변호사였습니다. 1980년대 고엽제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 지은 것으로도 유명했고, 누구보다 이 분야에 뛰어나다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러한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이번 특별위원회 위원장직도 무보수로 자원하였습니다. 영화 초반 로스쿨에서 강의하는 그가 학생들에게 생명의 가치를 수치로 말해보라고 합니다. 철학적 고려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목숨값은 수치로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는 손해보험, 생명보험사의 보험금 산정표를 기초로 하여 보상금액 산출 공식을 만들고 유가족들이 그 산출 공식을 받아들일 것을 고집합니다. 하지만 영화 후반 그의 생각은 바뀝니다.
희생자 개개인의 아픔과 사정을 들으며 생명 가치를 산출하려는 계산이 유가족에게 얼마나 모욕이며 비정한 일인지를 느끼게 되죠. 실제로 케네스 파인버그는 위원장직을 마치고 쓴 자서전에서 9.11 테러 보상금 지원 당시 모두에게 동등한 보상을 했어야 한다고 회고하였습니다. 만약 다음번이라는 것이 있다면 보상금 수혜 자격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액수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그는 그 후 발생한 보스턴 마라톤 테러 사건의 희생자를 위한 민간기금의 보상 업무를 맡았는데 모든 유가족들에게 같은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회적 참사뿐만 아니라 정부는 많은 경우 인간의 경제적 가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사업이나 규제를 도입할 때 기대 편익과 비용을 분석하면서 인간의 통계적 생명 가치를 계산합니다. 사람들이 사망 위험을 수용하는 데 받아들이는 돈 또는 사망 위험을 줄이는 데 기꺼이 지불하는 돈의 액수를 도출하는 방식 등으로 말입니다. 생명 가격에 대한 고찰을 담고 있는 하워드, 스티븐 프리드먼의 책 생명 가격표에 의하면 정부는 다양한 방식의 생명 가격 계산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정부 기관별로 서로 다른 가격표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자는 모든 생명에 동일한 가치 평가를 내리는 것이 직관적으로 논리적이며 명쾌한 해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다른 사람들을 똑같이 보상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지, 모든 생명의 가치가 소중하다고 경제적 보상의 가치 역시 똑같아야 하는지 많은 고민과 여운을 남깁니다. 비극 앞에서도 국가행정은 보상의 금액과 절차를 정하고 집행해야 하는 냉정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동시에 피해자를 위로하고 지원해야 하는 인정 어린 손길이어야 합니다. 냉정과 열정 사이에 국가행정의 균형을 잡기란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영화는 두 번째 이슈를 던집니다. 보상에 관하여 합의해야 할 피해자들은 무려 5천여 명에 이릅니다. 의회가 보상에 관한 법을 만들었지만 법률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경제적 가치 손실에 주는 보상을 한다는 내용뿐 누구에게 얼마를 어떻게 보상할지에 대해 구체적 규정을 정하지 않았고 바로 이러한 임무를 특별위원회에 위임합니다. 위원장인 파인버그는 바로 규정을 정할 재량을 부여받은 것이었죠. 파인버그는 그들 모두에게 적용될 단일한 규정을 정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5천여 명에 이르는 유가족들의 사정과 상황은 모두 다르고 그들이 필요한 것, 원하는 바도 모두 다릅니다. 이들에게 하나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위원회 직원들은 유가족들을 상담하면서 곧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파인버그는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규정을 마련하려 애를 씁니다. 같은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불합리를 지적하는 직원에게 한 사람만 콕 집어서 특혜를 줄 수는 없다고, 청구인마다 규정을 새로 쓸 수는 없다고 강조하죠. 자신이 부여받은 재량에는 책임이 따르고 그것은 객관성에 대한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파인버그를 향해서 유가족 대표인 찰스는 당신의 계산기를 두드리기 전 우리의 가슴을 먼저 두드리라 라고 호소하며 대묻습니다. 특별위원장한테 법으로 재량권을 주지 않았냐고 말입니다. 의회는 법을 고쳐서 대기업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시민들의 요구 앞에서는 법이 꼭 십계명인 것처럼 굴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찰스와의 대화 이후 파인버그는 피해자 유가족의 증언이 녹음된 것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결심합니다. 공식을 버리고 유가족 각각에게 필요한 것을 자신의 재량을 써서 찾아주겠다 말이죠. 그와 직원들은 유가족들 각각의 다양한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들의 최선은 유가족의 아픔을 조용히 끝까지 들어주고 증빙 서류를 찾지 못할 때 함께 찾아주고 보상금을 지급받는 방식을 편의대로 해주고 자료를 복사할 복사각의 위치를 찾아주는 인간적인 친절함이었죠. 예외를 인정해주는 행정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세대 행정학과 미래정부연구센터 문명재 교수 연구팀에 의하면 정부가 공익과 사회통합을 위해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국민들이 인식할 때 정부를 신뢰한다고 합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공공 서비스의 수혜를 사회 전반으로 확대할 때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죠.
케네스 파인버그 위원장이 이끄는 9.11 테러 보상금 특별위원회는 희생자 기금을 청구 자격인의 97%인 5,560명에게 지급하였고 그 규모는 70억 달러, 하나 약 8조 4천억에 이르렀습니다. 2년에 걸쳐 유가족의 동의를 성공적으로 얻어낸 결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는 이후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의 보상을 해야 한다는 자신의 소신을 담은 자서전을 씁니다. 이 영화의 원제인 What is Right Worth는 그의 자서전 제목에서 따왔습니다. 파인버그는 이후에도 버지니아 공대 총격 사건, 보스턴 마라톤 테러 사건 등 여러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 보상과 지원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라는 독립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정치사회적 논란과 불만, 갈등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오늘 영화는 소중한 생명의 상실 앞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자의 최선이 만드는 구원과 위로에 관한 깊은 여운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사회적 참사 앞에서 정부가 무능하고 비정한 행정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가가 자신의 책무를 유가족의 신뢰와 사회적 지지 속에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